자, 이제부터 볼 녀석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주제통합적 읽기입니다. 주제통합적 읽기. 그러니까 다독하되 정독을 해주는 것이 어떤 독서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어떤 책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그거와 관련된 또 다른 장르의, 그러니까 또 다른 갈래의 책들을 읽어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글은 다른 책이나 글과 여러 면에서 관련성을 맺기도 한다. 때로는 인용이나 예시처럼 직접 언급하기도 하며 때로는 서로 공통되거나 혹은 반대로 대비되는 관점이나 정보를 제시하면서 다른 글과의 간접적인 관련성을 제시한다 이겁니다. 뭐니 어떠한 현상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론에 대한 시작이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글을 올린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거죠. 이때 주제통합적인 글을 정말로 주제통합적인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한 한계점이 드러난 그 이론에 대해서 따로 책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찬반으로 나뉜다라고 했을 때 반대되는 글을 읽어보든가 찬성의 글을 읽어보든가 혹은 그런 이제 뭐 현상에 대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을 다루고서 쓴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를 활용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처럼 여러 책과 글이 서로 관련성을 맺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여기 나온 대로 보면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 상호 텍스트성이 중요한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더욱 깊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헤르만 헤세의 관점에 따르면은 요걸 하되 뭐 어떻게 해야 돼? 한 권 한 권을 정독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 가운데 중 하나가 주제통합적 읽기이다. 기본적으로 이 주제통합적 글 읽기라는 거 어떤 글이 나타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하면서 반대하기도 하면서 어떤 현상을 글로 적었을 때 그 현상이 한계점이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 현상이 드러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적는 글들이 새롭게 나타나죠. 즉 어떠한 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글의 배경이 된 겁니다. 또 다른 글의 배경이 된다고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유에 있어서라도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을 줄 알아야죠. 다양한 분야의 글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죠. 다양한 관점, 형식의 글을 비교, 대조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에서 화제를 재구성한다. 이거 정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그렇게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주제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으로 작성된 글들을 독자의 관점과 목적에 맞추어 재구성하면서 읽는 활동을 합니다. 재구성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동일한 화제를 다루더라도 글쓴이의 시각이나 전공 분야, 글의 종류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관점과 형식을 갖춘 글이 작성될 수 있는데 이를 서로 비교하면서 재구성하되 어떻게 재구성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어낼 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독자는 그렇게 되면 그 화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깊고 풍부한 독서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이제 이게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 필요성 첫 번째,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은 경험이 있는 독자일수록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 무엇인지 파악한 뒤에는 다양한 관점을 지닌 여러 분야의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된다. 주제통합적 읽기는 다음과 같은 이점 때문에 폭넓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얘기하죠. 필요성 첫 번째, 어떤 이점이죠. 이런 이점을 얻기 위한 필요함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관점,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실제로 뭡니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한쪽에 편향되어 있거나 혹은 글을 한 것만 읽고서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고착화시키면요 멍청이가 돼요. 그쵸? 두 번째,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주제통합적으로 글을 읽으면 다양한 분야와 관점의 지식을 얻음으로써 문제 상황을 창의적으로 해결한다.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획득할 수 있다 얘기 안 해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만 더 적을게요. 주제통합적 읽기의 이점이자 어떤 필요성. 어떤 새로운 독서 상황이 나타났을 때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 알겠니? 그렇게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또 객관식 문제로 중간에 나올 수 있으니까 5단계. 읽기 목적 주체와 다양한 분야의 글 수집, 수집한 글 비교하며 읽기, 정보 출연하기, 주제 재구성 등으로 구성된 이 5단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